안녕하세요. 변호석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이라는 주제고요. 이 내용은 꼭 인사관리 실무자, 연말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반 근로자분들, 직원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본인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나의 연말정산이 정확히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실제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이 실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첫 장입니다. 첫 장이신데, 이 중에서 위에 보면 이제 징수 의무자, 이건 회사고, 소득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본인의 이름이랑 주민번호, 주소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여기 이제 급여, 상여, 인정상여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들의 과세 대상 소득이거든요. 저희가 회사에서 받은 요 밑에 나와 있는 뭐 출산보육수당이나 연구보조비 비과세나 이런 비과세 항목이 있긴 한데, 요 비과세는 세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급여, 상여, 인정상여라는 요 세 가지, 요게 과세 대상 소득이고요. 이걸 총급여라고도 합니다. 이 총급여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라는 걸 하게 돼 있고요. 첫 장에 나와 있는 이 3,360만 원, 이게 결국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본인의 급여 상여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비과세 금액은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인정상여라고 15번에 인정상여라는 게 있는데, 이 인정상여는 가장 일반적으로 이 인정상여 찍히는 경우는 회사에서 뭐 주택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대출이 저리로 나갔을 때 가장 그 일반적인 이자율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거보다 저리로 나갔을 때 그 이자의 차이, 예를 들어서 6%가 정상적인 이자율이라고 봤을 때 회사에서 1%로 대출을 해줬다. 그럼 그 5%의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게 인정상여란에 그 금액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비과세 항목은 사실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건 인사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비과세 중에 요게 해당이 되면 이제 지급조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에 금액이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찍히는 금액들은 과세는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보시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서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 결정세액이라고 7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정세액이 1년 동안 결국 홍길동이라는 근로자 너는 3,360만 원이라는 총급여를 받았을 때 너의 소득세는 45만 원이다 라고 결정을 해준 거예요. 450, 290. 결국 3,360만 원을 벌었고 소득공제 세액경제서를 쭉 낸 게 이제 뒷장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 다 반영을 했을 때 45만 290원을 세금을 내라라고 국세청에서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아래 이제 기납부세액이라는 칸이 있거든요. 이 기납부세액 73번, 74번이 있는데 73번은 회사를 옮기신 분 연중에 그러면 종전근무제 금액 결정세액 값이 찍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옮긴 적이 없다라면 현재 우리 회사에서 주근무지, 현근무지라고 되어 있죠. 74번. 그동안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우리는 급여를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내왔잖아요. 그걸 기납부세액, 이미 기자, 이미 납부했던 세액이라고 해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고요. 그게 80만 7,600원이네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근로자는 이미 1월부터 12월까지 80만 7,600원을 냈는데 실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결정된 세액은 45만 원이에요. 72번 결정세액에서 여기 74번에 기납부세액을 뺐더니 35만 7천 원, 마이너스 35만 7,310원이 나왔어요. 결국 그동안 낸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돌려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뜨는 게 돌려주는 거고요. 플러스가 뜨면 더 내게끔 되는 거거든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는 거라서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근로자는 결론적으로 35만 7,310원의 소득세를 돌려받습니다. 이게 첫 페이지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왼쪽이 있고 또 오른쪽이 하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잘라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보시면 총급여, 과세대상 소득이 3,360만 원이었어요. 21번 총급여에 과세대상 소득이 3,360만 원이었고,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서 22번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로소득 공제는 우리가 어떤 서류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의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돼 있고요. 3,360만 원이라는 과세대상 소득을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산식에 따라서 했더니 근로소득 금액이 2,331만 원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 세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총급여, 저희가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되고 그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기준이 되는 게 이 총급여예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근로소득 금액 저희가 인적공제 대상의 기준을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소득금액 100만 원. 거기서의 소득금액은 이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그리고 종교단체 기부금이 근로소득금액의 10%가 한도예요. 그러면 이 홍길동이라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금액이 2,331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의 10%인 230만 원 정도가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공제 대상자 100만 원은 당연히 넘으니까 이 홍길동이라는 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 대상자는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 해에 소득이 있더라도 100만 원이 아래면 다른 사람, 배우자의 어떤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근로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더라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이 총급여가 500만 원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다른 사람한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급여는 신용카드와 의료비 3%, 25%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이 근로소득 금액은 그 인적공제 대상의 소득 금액, 그 다음에 그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 그리고 또 저희가 부녀자 공제도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거든요. 그때도 이 근로소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점이 근로소득 금액이냐 총급여냐를 명확히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3,360만 원의 총급여를 근로소득 공제를 했더니 2,331만 원이 나왔고 그러면 이 2,331만 원이라는 소득을 줄이는 걸 저희는 소득 공제라고 해요. 지금부터 이제 소득 공제를 할 거예요. 이 2,331만 원을 줄이는 작업. 먼저 본인 공제 150만 원. 이건 본인이면 무조건 공제해 주는 거죠. 2,331만 원에서 150만 원 빼주겠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그동안 내왔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회사에서 냈던 거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금 관련된 거, 주택 임차 차입금, 전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거는 매매와 관련된 어떤 서류를 제출하시면 여기서 소득공제 금액이 찍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밖에 소득공제라고 해서 주택 관련된 저축을 넣었던 거, 이 홍길동은 120만 원의 청약저축을 가입을 했는데 청약저축 120만 원 중에 40%만 공제가 되거든요. 120만 원의 40%인 48만 원만 여기 찍히게 돼 있어요. 120만 원에 저축을 했지만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그 밖에 소득공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거든요. 이 홍길동은 신용카드를 1,000만 원을 썼다고 제출을 했어요. 지금 예시를 보면 1,000만 원을 썼는데 아까 총급여 3,300 얼마 그거의 25%는 84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일단 840만 원을 차감해요. 그래서 1,000만 원에서 이 총급여의 25%인 840만 원을 빼면 그 금액의 15%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 금액의 15%. 그래서 계산해보면 24만 원이거든요. 결론은 1,000만 원의 신용카드 썼지만 여기 소득공제가 되는 건 24만 원이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는 몇 천만 원의 신용카드 썼는데 왜 금액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런 게 총급여의 25% 차감하고 다시 그 금액의 1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소득공제를 다 했어요, 이제. 그 밖에 소득공제까지 다 하고 나면 남는 금액, 이제 그거를 이제 연천지수 영수증상의 오른쪽 페이지거든요, 이제.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48번 과세표준. 이게 매길과짭의 세금 세자거든요. 세금을 매기는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2,300 얼마라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저희가 인적공제 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낸 거 빼고 신용카드 쓴 거 빼고 이렇게 해서 소득을 공제해 놨더니 1,800으로 떨어졌네요. 그러면 1,823만 4,250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저희가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4,600에서 8,800까지는 24% 이런 식의 세율이 있거든요. 세율. 그 세율은 이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거예요. 가끔 이제 오해를 많이 하세요. 자기 연봉에 총급여에다가 그 금액만큼 세율이 부과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어떤 공제까지 다 하고 나서 남는 이 48번 과세표준, 결국 1,800 여기다가 세율을 부과하는 건데
1200만 원까지는 6%거든요. 1200만 원 곱하기 6%, 그 다음에 1200을 초과하는 금액은 623만 4천 원 정도예요, 지금. 그 1200을 초과하는 600 얼마에다만 15% 세율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이 165만 원 정도. 이걸 산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야 될 세금을 산출을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한 거는 근로소득 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였고요. 이미 세금을 산출해 놨어요. 그럼 이 세금을 그냥 줄여주는 거, 이런 서류를 저희가 세액공제 서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산식에 따라서 국세청 자동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자녀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저희가 연금저축을 가입한 게 있다라면 그 금액이 이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100만 원을 하면 100만 원에 12%가 세액공제가 돼요. 여기 공제대상금액 100만 원. 결국 이 홍길동은 200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지출을 했는데 한도가 100만 원이라서 공제대상금액은 100만 원이고 그거에 12%를 세액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12%인 12만 원이 세액공제액으로 찍힙니다. 의료비. 이 홍길동은 150만 원의 의료비를 썼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360만 원이 총급여였고 그거의 3%는 100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150만 원 중에 100만 8천 원을 초과한 것부터 공제가 돼요. 결국은 150만 원에서 100만 8천 원을 빼면 49만 2천 원이 남습니다. 그거의 15%만 세액공제를 줍니다. 그래서 공제대상 금액은 49만 2천 원이고 요거의 15%인 7만 3,800원. 이것도 이제 많이 오해를 해서요. 의료비 150만 원 썼는데 왜 세액공제 7만 3천 원밖에 안 되냐, 공제대상 금액이 왜 49만 원밖에 안 되냐. 말씀드린 대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그래서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대상 금액으로 들어옵니다. 그 밖에 교육비라든지 기부금이 있으면 또 세액공제가 되고요. 공제대상 여기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가 한도거든요. 이 300만 원이라는 종교단체 기부금을 제출했지만 그 10%인 233만 3,100원, 뭐의 10%? 근로소득 금액의 10%만 공제대상 금액에 일단 찍힌 거고요. 그 금액의 15%가 세액공제액으로 찍혔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쭉 했습니다. 만약에 월세액 세액공제 받을 분이 있다면 월세는 또 여기 세액공제 칸에 찍히게 돼 있고요. 세액공제를 다 했더니 12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가 나왔네요. 그럼 아까 저 위에서 저희가 산출세액에서 이 세액공제를 다 빼니까 그 남는 금액이 저희가 이제 결정세액이라고 해서 45만 290원. 아까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각 항목, 그 본인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서류를 내신 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